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2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직에서 강제 사퇴를 당했죠. 자진 사퇴 아닙니다. 이건 강제 사퇴입니다. 이재명의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후폭풍, 특히 범자파 진영 안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어준 씨, 그리고 또 정청래,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강선우를 사퇴시킨 데 대해서 은근히 이재명 쪽을 겨냥을 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국근의 정치쇼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왜 강선우를 사퇴시켜야 됐느냐, 이렇게 하면은 계속 앞으로 밀리지 않느냐, 그런 반발이 나오면서 좀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권 안에서, 좌파 진영 안에서. 그래서 이재명이 코너로 몰리는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은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박찬대를 좀 띄워야 되는, 박찬대가 강선우에 대해서 사퇴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강제로 사퇴를 시켰지만 거기에 대한 역풍이 그 좌파 진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우파 진영에서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강선우를 내친 것은 결국은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오늘도 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동안 갤럽에서 한번 떨어졌고, 그리고 강선우 파동이 있고 나서 리얼미터, 그리고 조원 CNI 조사에서 한 2% 안팎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재명이 강선우를 내치는 그런 선택을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NBS 전국 지표조사인데, 여기서 이 조사는 항상 좌파에 좀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도 2주 만에 이재명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1%포인트 떨어졌다. 64%를 기록했다. 이 첫 하락입니다. 이 조사에서. 저번에 리얼미터 갤럽에서도 첫 번째 하락이 나왔고, 리얼미터 나왔고, 조원 CNI 다 첫 번째 하락하는 이재명 지지율이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또 이 MBS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이재명이 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여세를 국민의힘이 몰고 가야 되죠. 그런데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강선우, 내친 김에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게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직까지. 왜 그러냐면은, 강선우가 그동안 자료 제출도 거부를 하고 또 거짓 해명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퇴를 했는데, 가장 문제의 본질인 보좌진들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에게 구구절절히 폐를 끼치더라서 죄송하다는 이런 말을 했지, 보좌진들에게는 단 한마디 해명도 없어서 사과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분란을, 결과적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그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전부 다 보좌진을 두고 있죠. 그래서 보좌진의 입장을 생각을 했으라도 강선우는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된다.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보좌진 9명의 어떤 보좌를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자,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또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지금 아직 임명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아서 임명을 강행하지 않은 후보자가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선우는 사퇴를 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진 3명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를 하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은 이재명이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 그때 받아준 사람이죠. 정치 스승이죠. 그 정동영을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에 지명을 했는데, 정동영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문회 때. 일가족의 태양광 그 재테크를 위해서 이해충돌 법안을 냈다. 그래서 논란이 됐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건호을 보건복지부 장관
그 국가보훈처 장관이죠. 죄송합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건호올 국가보훈부 장관은 원래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하다가 넘어간 그런 사람이죠. 건호올 후보자는 겹치기 근무 의혹, 그리고 공직선거법 상습 위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호올, 정동영 건호올, 또 한 사람은 바로 안규백,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 내정자. 안규백은 이 병적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그런 의혹이 있고, 또 하나 폭발력이 큰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 그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이 세 명에 대해서도 이 지명 철회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플랜 B 전략이다.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플랜 A를 어쨌든 이진숙 교육부 총리 후보자,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를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랜 B로 들어갔다 해서 이 세 명의 안규백, 건호올, 정동영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 지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공문을 곧 대통령실에 띄운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세 사람, 안규백, 건호올, 정동영이 속해 있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인사청문을 한 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세 사람 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죠. 버티면은 이재명이 다시 또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송부를 하면은 그때 그 이후에 강행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셋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반드시 또 아웃시키겠다, 낙마시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일단은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임위원장들의 이 세 사람을 인사청문회 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가령 뭐 국방위원장, 안규백 인사청문회를 한 국방위원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고, 또 외교통일위원장 정동영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한 외교통일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그리고 이 건호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무위원회가 하는데, 국가보훈부는 정무위원회가 하는데 거기에 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또 여건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타깃 1호는 아무래도 안규백인 것 같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크게 두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위병 근무를 했는데 원래 그때 근무 기간보다 8개월을 더 했다. 8개월을 더해서 도대체 왜 8개월을 더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안규백의 인사청문회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내놨죠. 그때 당시에 현역병들에 대한 식사를 뭐 본인의 어머니가 제공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투서가 있어서 뭐 헌병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시 소집 해제가 돼서, 방위병 소집 해제가 돼서 나왔는데, 그 조사받은 기간을 다시 근무를 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학교에 복학했던 기간까지 다 잘못 병적 서류를 잘못 기록해서 본인이 8개월 더한 걸로 돼 있었지 며칠 더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죠. 그러면은 그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라 하니까는 뭐 국방부 장관 후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야당 국방위원들이 그러면은 공개하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열람만 하자. 그러면 당신이 말한 게 그대로면은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안규백은 그 열람마저 거절을 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8개월 더 복무를 한 거. 그래서 뭐 영창을 갔다거나 아니면 탈영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그 제대 기간이 그 영창을 간 기간만큼 더 미뤄지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적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그 의문이 충분히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되려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과거에 뭐 탈영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사고를 쳐서 영창을 갔다든가, 그것도 방위병 출신인데, 가뜩이나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이 지금 남북 분단 상황에서 온당한가 이런 논란도 있죠. 그런데 그나마도 뭐 영창 생활을 했다든가 군에 있을 때 다른 큰 문제를 일으켰다면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한 것이죠. 자, 그 논란은 계속됐는데 최근에 안규백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소위 최상병 특검
특검이 실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산에 근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롯해서 용산에 근무했던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수사 대상이고 군 관계자,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도 소환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또 기각이 됐죠. 그리고 심지어 이 종교계 인사들까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구명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또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는 이철규 의원까지 의원회관 사무실, 자택, 지역구 전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윤석열 정부 때 뭐 군에 있었다든가 용산에 있었다든가 아니면 여당 국회의원, 당시 여당 국회의원 이렇게 수사 대상인데 안규백 지금 국방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이 되려고 하는 안규백에 대해서도 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규백과 임성근 당시 해병대 사단장이 서로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이 광주에 있는 서석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군에 있었고 그리고 이 안규백은 계속 국회 국방위원회에 오래 있었죠. 그래서 뭐 전문성이 있다고 방위병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는데 국방위원장도 했습니다. 그 두 사람 아주 절친한 사이인데 이 임성근이 그때 본인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할 때 안규백에게도 한 것이 아닌가. 안규백이 당시 야당 의원이지만은 국방위원장을 하고 입김이 세죠. 그래서 안규백에게 구명 로비를 한 게 아닌가는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가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을 했다가 급하게 해소를 했죠. 해소를 해서 그 과정에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왜 사단장까지 처벌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 나왔다고 이제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기록을 경찰에 이첩을 했다가 급하게 해소한 그날 임성근 당시 사단장하고 안규백 당시 야당 국방위 국회의원이 14분간 통화를 했다. 왜 하필 그날 통화를 했을까? 충분히 본인의 고등학교 선배고 또 그전에 국방위원이어서 잘 알고 있는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본인에까지 기소가 될 경찰의 사건이 넘어가서 본인도 그게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는 구명 로비를 한 것 아닌가. 지금 용산에 구명 로비를 했다는 것이 이 수사의 초점인데 용산에도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 야당 국회 국방위원인 안규백에게도 구명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통화를 한 14분 동안 통화를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규백은 그냥 어떤 구명 청탁은 없었다. 그냥 이렇게 된 마당에 이 옷을 벗게 됐으니까는 뭐 앞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라는 말만 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다른 모든 이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털고 있는 게 해병 특검이기 때문에 안규백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소환을 하고 또 어떤 혐의점이 발견되고 하면은 안규백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특히 이 미묘한 역풍이 불게 됩니다. 지금 세 개의 특검이 전부 다 구 여건 윤석열 정부를 겨냥을 해서 막 수사를 하는데 이 파편처럼 민주당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미묘한 이 반향이 일어나고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규백의 임성근 전 사단장과의 친분 그리고 로비 의혹, 구명을 위한 로비 의혹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계속 공격을 해 나가면은 또 이진숙, 강선우에 이은 제3의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